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쌍방울의 후원을 받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그동안에 거기 관련돼 있는 핵심 키맨들이 한사코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을 아주 강력하게 쉴드를 쳐줬었죠. 관련 없다. 그분은 모르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관련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 두 가지. 그런데 그 키맨들이 최근에 완전히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심한 듯이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법정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한두 번이 아니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법정에 나올 때마다 재판정에 나올 때마다 이화영 관련 공범관계거든요. 불법 대북 송금을 하면서 800만 달러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재명을 위한 돈이었다. 이재명 때문에 쓴 돈이었다. 쌍방울 뒤에 경기도와 이재명이 있어서 그걸 믿고 내가 돈을 썼지. 강력한 대선 후보여서 돈을 썼지. 나한테도 1달러도 아까워. 근데 내가 800만 달러나 100억 가까운 돈을 그냥 쓴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알고 계셨고 저도 알고 있었고 저희 제작진들 다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직접 증거, 스모킹건 또는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 증언, 그것도 검찰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재판정에서의 증언, 이것을 기다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 핵심 키맨 중에 키맨인 김성태, 돈 쓴 사람,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줬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 헬리콥터 띄우고 뭐 벤츠 승용차 동원하고 한 대 300만 달러 뜬다고 북한 쪽에서 떼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00만 달러 줬죠. 왜 줬냐? 그랬더니 김성태가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경기도가 따로 만들어 놓은 남북 협력 기금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쌍방울을 위해서 쌍방울 얼마 썼어? 가져와봐 계산서. 거기에다 공 하나 덧붙여서 돌려줄게. 제가 약간 과장을 해본다면 그런 식의 약속을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한 것이겠죠. 김성태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화영을 형님 하면서 모셨던 것 같습니다. 돈도 현금도 많이 주고 3억 5천만 원인가 준 걸로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화영이 3억 5천만 원 받은 뇌물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성태가 나와서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보고 준 거지 내가 이화영 보고 준 건 줄 아냐.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얘기가 이제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김성태 말고 두 번째 핵심 키맨은 누구냐? 이화영. 이화영은 이상수 의원의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갖고 나중에는 이해찬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찬 고문의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왜? 현역 의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중앙정치에서 보면은 지역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2번 한 사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를 밀어주는 강력한 사람이 누군가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이해찬인 겁니다. 이해찬 덕분에 이재명은 주류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화영. 그래서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재명 경기지사 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화영이 경기도에 와서
이재명이 실질적인 멘토 역할도 하고 중앙정치에 관한 것도 멘토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화영은 국회의원도 했고 보좌관도 했었기 때문에 여의도를 이재명보다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부지사 역할도 하지만 중앙정치에 대한 것도 이렇게 뭐 카운슬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신뢰를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방북을 주선을 하고 항해도 지역에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팜, 뭐 최첨단 뭐 농장 이런 거겠지요. 그런 것도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경기도도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북협력기금. 그런데 이 돈은 잘못 쓰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왜? 대북제재 위반이 되니까. 미국이 정밀하게 보고 있으니까. 유엔 결의 위반이 되니까. 이건 실정법 위반이 되니까 경기도에 있는 돈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잠시 열쇠 잠궈놔. 대신 누가 돈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와 이재명의 이름으로. 그게 누구냐? 쌍방울과 김성태였던 겁니다. 아마 스토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줄기를 딱 잡아보면 간단한 겁니다. 김성태는 뭐가 필요하냐? 김성태는 어엿한 10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걸 넘볼 수 있는 그런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고 싶었던 겁니다. 쌍방울이 원래는 속내이 만드는 기업에서 출발을 하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첨단 분야로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쌍방울 그룹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재계에 몇 손가락 꼽히는 그 곳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성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쌍방울이 수조 원의 매출 기록을 하고 네로라는 삼성, 현대, SK, LG 이런 데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쉽습니까? 그러던 차에 북한이라는 교두보가 떠올랐던 거죠. 김성태한테. 옳거니 북한에 가서 다른 대기업 집단은 북한에 지금 발도 못 들여놓고 그러니까 현대에서 소를 1000마리인가 끌고 왔다가 그 이후로는 금강산 거기도 다 막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정은 북한에 가지도 못하고. 이때 김성태가 북한 욕심을 낸 거죠. 북한에 있는 광물 개발의 어떤 독점권 이것만 따내면 이재명이 대통령만 된다면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에 있는 광물 개발권을 따낼 수만 있다면 그게 아마 그냥 혼자 꾸는 헛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이재명이 쌍방울에게만 그 독점권을 줬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계산법이 또 나오겠지요. 어찌됐든 그 당시에 쌍방울 그룹과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잡자 이렇게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어엿한 대기업 집단으로 한 스테이지를 이렇게 발돋움하기 위한 그 기회로 경기도와 이재명을 잡았던 거고 거기에다가 800만 달러를 베팅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화영, 김성태가 형님을 모셨다는 이화영이 끝까지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화영은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왜 이재명한테 배신을 때리고 작심한 듯이 증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재명을 실드 쳐봤자 이화영 본인에게 실익이 없다. 죄수의 딜레마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자백을 하는 것이 나에게 형량을 가장 낮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모든 걸 다 털어놔도 나한테 형이 높아질 것 같고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부인을 해도 형이 높아질 것 같은데 공범 관계에 있는 놈들을 보니까 다 말을 하기 시작하네. 특히 공범 관계에 있는 김성태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김성태는 다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 이화영 자기 혼자만 부인하고 있으면 자기는 무죄가 된다? 아니지요. 혼자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 시그널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변호인과 변호인끼리 어떤 연락을 이렇게 오가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화영 조금만 참아라. 이재명이 늘 이화영을 기억하고 있다. 사태가 조금만 좋아지면 당신에 대한 구명운동을 반드시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시그널 같은 거 말이죠. 그 이화영 당신네 가족들은 이재명 쪽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줄 테니까 가족들은 일도 걱정 말아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 시그널이 끊겼을 수 있다. 이재명 본인이 코가 석자니까 이화영 돌볼 틈이 없는데 그것이 이제 뭉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화영이 어느 날 감옥 속에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쪽 세계에는 유동규가 말했던 것처럼 의리고 나발이고 없다. 각자 도생의 길만 이제 남았구나. 김성태가 그걸 나보다 먼저 깨달았네. 김성태가 이화영한테 그랬잖아요. 형님 이제 내려놓으시지요. 그 형님한테 내려놓으라고 한 말은 뭘 내려놓으라는 거 하냐. 이재명을 믿고 이재명과 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손을 내려놓으라 이런 겁니다. 이재명을 이제 놓아버려라. 이재명은 진즉 당신을 놓았으니 당신도 이제 이재명 버려라.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겁니다. 김성태가 형님 나는 내 갈 길 지금 찾아 나섰으니 이화영 형도 갈 길 찾아 나서라. 그 다음에 국정원 문건이 나온다는 것을 이화영이 아는 겁니다. 이화영이 북한에 들어가고 뭐 중국 심양에서 북쪽 사람들 만나고 또 뭐 어디 가서 만나고 경기도하고 뭐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것을 국정원이 하나도 모르겠거니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의 대북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눈 감고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국정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요원들은 다 살펴보고 기록을 남겨놓고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 문건이 최근에 검찰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그쪽 그 조선 아태위 사람들한테 500만 달러 주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쪽이 김정은한테까지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화영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연락도 없죠. 이재명 쪽 변호인이 찾아오지도 않죠. 김성태는 저렇게 자기 살 길 찾아 나섰죠. 그동안 변호인들 면회를 180번인가 했다면서요.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심상치가 않죠. 가족들 만나도 가족들이 이화영을 설득하고 있죠. 이재명 그만 믿자 이제. 그래서 이화영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사님, 북한에 방문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쌍방울과 함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알았다.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저쪽으로 건네줬다고 합니다. 쌍방울 쪽에서. 이재명 알았다. 라고 했다는 것이 어제 KBS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KBS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이 방북 비용 보고하자 이재명 알았다. 대답 2번 했답니다. 이것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법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스모킹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다 그랬는데 그 핵심 키맨이 알았다라고 들었다는 증언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가 된다. 이재명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알게 되면은 가령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분당에 있는 기업들이 왜 성남시 축구단에다가 돈 기부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다 분당에 민원이 있었던 거고 그 민원 처리하는 대가 아니었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재명이 지금 제3자 뇌물죄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재명이 알았다 라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뇌물이 된다. 직접 뇌물. 그 뇌물은요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 오간 돈이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 가능합니다. 무기징역. 지금 이재명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별로 반향이 없죠. 그런 말 이게 신중하게 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북 송금 의혹이 빚어지자 검찰이 신작 소설을 쓰고 있는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던 겁니다. 실체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으니 김성태와 이화영이 그러니까 핵심 키맨 중에 키맨인 두 사람이 이제 이재명이 다 알았고 승인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니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불러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는 뭐다? 구속영장 청구인 겁니다. 국회 회기가 열려 있으면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본회의 열어가지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회기 중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구속 적부심 심사받아가지고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바로 수감되는 겁니다. 지금 그 절차가 이재명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7월 달 임시국회는 7월 29일 날 끝납니다. 8월 달 임시국회는 8월 16일 날 시작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름 남짓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회기가 아닙니다. 휴회기. 이때 구속영장 신청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초에 이재명 소환장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자, 이화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성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맞냐? 물론 이재명 부인하겠죠. 부인하면 부인하는 대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그걸 만들어서 그게 이제 공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걸 일단은 체포영장으로 만들어서 공소장 이전에 체포영장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적시를 해서 만든 다음에 국회로 동의를 신청하는 거죠.